네,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뉴스 공장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 시장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FOMC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9월 22일이죠. 이제 어제 코멘트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챔버 자산 축소, 금리 인상 결정된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향후에 어떻게 경기에 대한 믿음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시켜 줄 건가? 그 과정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반작용 부분들이 반작용보다는 일단 거기에 순응하는 작용 부분들이 좀 일시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윈도우 드레싱,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 부분에서 섹터도 보면 8월, 9월 달, 10월 달 보면 전체적인 섹터가 같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상반기에 삼성전자 1900선에서 2400선 가까이 2300선 후반대까지 반등 부분이 나올 때는 그때도 보면 IT 쪽에 좀 편중돼 가지고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죠. 그래서 현재 시장 부분들은 뭐 저물가 저성장 시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물가 저성장 시대라는 의미 부분들은 성장률 자체가 고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 섹터만 나온다는 그런 의미도 일부 포함이 좀 된 거죠. 그래서 가는 종목은 가는 계속적으로 집중화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그널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가는 섹터만 수급이 좀 집중되면서 움직임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섹터하고 업종별 이슈 모멘텀에 좀 체크를 좀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을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시면 유가가 지금 $50 선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기술주들이 좀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한다 하니까 조금 뭡니까 성장주에 대해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차익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겠죠. 그리고 기술주 중에 대표적인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 워치 기술적 문제로 하락 부분들 나왔고 어제 아침에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애플 아이폰 X 모델 같은 경우 OLED 수율 부분들 특히 워낙 기능 자체를 첨단 기능을 많이 넣다 보니까 부품사들이 이걸 좀 맞춰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애플의 그 양산이라든지 판매 부분들의 좀 그 연기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좀 늦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 어제 아침에 코멘트 드렸는데 그래서 어제 보면 LG 이노텍이 그걸로 인해서 하락 부분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로 인해서 애플 워치의 기술적인 문제 부분들을 어제 또 다시 부각이 되면서 애플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생각보다 좀 물건 자체가 좀 딜레이 되면서 그런 불확실성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코멘트 드리고 반대로 지금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 국내에서 지금 40만 대가 좀 돌파가 된 것 같아요. 40만 대 돌파됐으니까 그쪽 부분하고 V30도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들이 컨센서스가 많이 형성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 관련된 오픈라인하고 애플주하고는 약간 좀 분류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또 미국이 신용평가사 S&P가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어요. 한 단계 하향 부분들 조정하면서 2020년도까지 한 5.8% 정도 성장 전망을 하고 그런데 오늘 9월달이죠. 5월달에 이미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S&P가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지만 향후 전망은 안정적으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내용들의 발표가 나왔을 때 거기에 연관된 ETF든 글로벌 연관된 상품 부분들이 있죠. 주식시장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의 움직임들을 보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투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A5 선물 역시 반대로 상승을 했고 외환 달러였죠. 역외 달러 그것도 0.2% 상승 그 다음에 CDS 프리미엄도 1bp니까 거의 안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 1단계 하락 부분들은 큰 요건 부분들은 아니고 지금 저런 그 포석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10월 달에 있을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드렸죠. 10월 달에 우리나라 이제 외환보유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아시아 순방 부분들을 합니다. 순방 부분들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직접재산권 관련된 부분하고
이걸로 해서 상당히 으르렁 거리고 있죠. 그 기간이 이제 1차 협의 기간들이 거의가 만료가 돼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걸 가지고 최근에 위안화가 강세 부분에서 약세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 강세해서 약세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 트럼프하고 어떤 뭡니까 그런 무역 협상, 환율 관련된 부분, 지식재산권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특히 환율 관련된 부분에 민감하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 부분들이 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월, 10월 달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체크사항 중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위안화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해서 철강석 가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변화의 폭 부분들에 촉발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어제 니켈 가격이 한 5%, 철강석 가격이 3%가 하락폭이 나면서 최근에 포스코의 하락 부분들, 이거하고 연관성 부분들이 좀 있어요. 포스코 좋아요. 저렇게 좀 하락폭 좀 나와도 돼요. 20만원대부터 뭡니까 거의 50%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눌림목 부분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정고점 돌파 부분들을 준비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 부분하고 그리고 해외 글로벌 매크로 부분들이 체인지 돼야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혈강 섹터 부분들은 차분하게 관망권으로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철강 관련된 부분이 이제 뭡니까 9월 넘어서 10월 달에 여러 가지 협상 부분들, 뭐 한미 FTA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또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환율, 경상수지 적자 이런 부분들로 해서 환율 보고서가 이제 10월, 11월 달에 나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전에 좀 눌렸던 서로의 협상 카드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시장을 출렁출렁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섹터별 문제예요. 섹터별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주다 보니까 좀 고르게 영향 부분들을 줄 수 있지만 이건 불확실성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철강에도 중국처럼 전면 관세가 이번 달부터 부과될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 관련 종목군들은 관세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 철강석 가격 하락 부분 나왔고 위안화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 부분 나왔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단기 조정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관심권에서 1순위보다는 2순위 정도로 이렇게 관망하시는 측면 부분들 괜찮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3, 4분기가 마무리되면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죠.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들은 아무래도 IT, 화학, 뭐 정유, 해상, 운송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지금 상위 클래스에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체크만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호황 부분들은 뭐 별도 코멘트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갤럭시 노트가 나흘간 40만대 개통 부분 나왔고, 중국의 BOE가 그 LG 디플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답니다. OLED 패널 상업 양산 부분들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정부의 자금 지원이 생각보다 강하게 지원 부분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투자 금액을 100으로 본다 하면 정부 지원이 60, 70을 넘어서요. 그래서 나머지 한 20, 30 정도만 내면 공장 건설 부분들을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부담 부분들은 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자금 지원받고 또 공동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부담은 전체 설비비 중에 한 20,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인 설비 투자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요건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LG 디플 최근에 그 뭐 허가 관련된 거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 정말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협상 카드를 쓸 수 있고, 물론 이제 이왕이면 그 저렇게 라인 증설되고 2019년도부터 애플 관련된 부분에 납품을 하기 위한 증설 부분들인데, 국내에 LCD의 라인 부분, 그 P10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10.5세대를 증설 부분들 하는데 이게 LCD를 위한 공장이 아니라 나중에 LCD 부분들을 이제 OLED로 바꾸기 수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만약에 중국 허가 부분들이 안 될 경우에는 국내 지금 LCD 8세대 부분을 OLED로 전환을 하면 전체 지금 중국 투자 자금이 한 5조 정도 되는데
한 2주 정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그 메리트가 있다라는 분석 부분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 정부처럼 과감한 지원책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SK텔레콤 자율주행을 성공을 했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지금 부족하고 있어요. 삼성전기 쪽. 삼성전기하고 또 하나 회사에 있다라는 코멘트 드리고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미국 상업 임상 부분들 순항을 하고 있다.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오늘 금요일장이기 하고 윈도우 드레싱 부분에서 어제 나왔던 FMC 효과 MSCI 한국 지수는 뭐 거의 보합 정도입니다. 신흥지수도 보합이고 소폭 하락 부분이 나왔는데 뭐 크게 움직인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제 나왔던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마이너스 세였고 그 다음에 철강석 가격, 니켈 가격이 하락 부분들에 따라서 그쪽 관련주들은 조금 마이너스 세는 요건 여기에 어제 하락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대한 저가 매수 부분들의 어떤 관심 포인트 부분들을 두면서 오늘 일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단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 힘내시고요. 저는 오후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